결단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결단은 뇌에게 새로운 생존 목표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멀리치입니다. 모든 부자들도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로 결단한 바로 그 순간, 뇌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말이 단순한 자기계발 구호처럼 들리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뇌과학과 심리학이 증명한 냉정한 사실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난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부자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결단이라는 행위가 뇌에 미치는 신경과학적 영향과 그 뇌가 어떻게 기회를 감지하고 현실을 바꾸는지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가셔야 할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망상활성계입니다. 줄여서 RAS라고 부릅니다. 뇌가 수백만 개의 정보 중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걸러낼지 결정하는 필터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뇌와 가난한 자의 뇌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둘째, 신경과 소성입니다. 뇌는 바뀔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의 현재 사고방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 성장형 마인드셋입니다. 도전 앞에서 뇌가 활성화되느냐, 차단되느냐를 결정하는 뇌의 패턴입니다. 넷째, 도파민 회로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기회가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 보는지를 설명하는 뇌의 보상 시스템입니다. 다섯째, 인지적 재평가입니다. 리스크를 두려움이 아닌 도전으로 해석하는 뇌의 능력입니다. 이 5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로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2가지는 완전히 다른 뇌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전전두엽에서 처리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상이고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단은 전혀 다른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뇌과학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 바로 망상활성계입니다. 영어로는 RA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뇌가 내에 위치한 신경망 집합체인데 이것은 당신이 하루에 받아들이는 수백만 개의 정보 중에서 뇌가 무엇을 의식적으로 처리할지 결정하는 일종의 필터입니다. 매일 당신의 눈, 귀, 피부를 통해 초당 약 1100만 비트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식이 처리하는 정보는 고작 40비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뇌가 걸러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걸러낼지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당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 즉 당신의 정체성과 목표입니다. 새 차를 구입하기로 결심한 순간 갑자기 도로에 그 차가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차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망상활성계가 그 차를 중요한 정보로 등록했기 때문에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RAS의 작동 방식입니다.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을 아십니까? 그는 강원도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여러 번 가출을 시도하며 돈을 벌 기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훗날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돈 될 일을 찾았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항상 봤다. 이것이 바로 RAS가 기회 탐색 모드로 설정된 사람의 증언입니다. 같은 세상, 같은 거리를 걸으면서도 그의 뇌는 남들이 흘려버리는 신호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결단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부의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망상활성계는 그것을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신호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들, 지나쳤던 정보들, 무심코 흘려들었던 대화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이것은 뇌의 물리적인 구조 변화의 문제입니다. 신경과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이것은 캐나다의 신경심리학자 도널드 헵이 1949년 그의 저서 행동의 조직에서 제시한 헵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특정 생각을 반복할수록 그 생각을 담당하는 뉴런들의 연결이 강화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내가 경험에 따라 물리적으로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1998년 스웨덴 신경과학자 피터 에릭슨은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뉴런이 생성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전까지 인류는 뇌는 고정된 기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의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는 한 게임을 매각한 뒤 받은 자금으로 다시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 멈춥니다. 실패의 경험이 뇌에 새겨지면 다음 도전 앞에서 두려움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범수 의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공부하고, 다시 실험하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카카오톡이 탄생하기까지 수십 번의 방향 전환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경가소성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사람의 행보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고 더 정교한 판단력이 쌓인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뇌회로는 반복적 훈련을 통해 부자의 뇌회로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 신경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뇌와 가난한 자의 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2014년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된 연구에서 프린스턴 대학교의 엘다르 샤피르 교수와 하버드 대학교의 샌딜 멀레이너선 교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핍감을 느끼는 사람의 뇌는 인지적 대역폭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표현이 바로 정신적 대역폭 감소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당신이 돈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뇌의 용량 상당 부분이 그 걱정에 소비됩니다. 마치 컴퓨터 백그라운드에서 무거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처럼 전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창의적 사고와 전략적 판단력이 감퇴합니다. 이것이 가난이 가난을 낳는 신경과학적 이유입니다. 반면 부유함을 내면화한 사람의 뇌는 결핍에 의한 인지 부하가 없기 때문에 전두엽의 집행 기능이 온전히 작동합니다. 기회를 포착하고 장기적 판단을 내리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부자가 더 빠르게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뇌과학적 이유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쯤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결핍 상태이니까 방법이 없다. 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사고방식입니다. 결핍의 뇌 상태는 현실이 변하기 전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결단은 뇌에게 새로운 생존 목표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캐롤 드웩 교수는 그의 저서 마인드셋에서 이것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고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노력과 전략으로 능력이 확장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차이가 뇌의 도전에 대한 반응 방식을 물리적으로 바꿉니다. 드웩 교수의 연구에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뇌의 학습 관련 영역이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반면 고정형 마인드셋 학생들은 같은 상황에서 도피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도 뇌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 창업자 김봉진 대표를 보십시오. 그는 디자이너 출신으로 음식 배달 앱이라는 아이디어를 처음 꺼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도 낮았고 음식점 사장님들을 일일이 설득해야 했으며 수익 모델도 불분명했습니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시점에서 나는 디자이너이지 사업가가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봉진 대표는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고정된 한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방식을 바꿔나갔습니다. 이것이 성장형 마인드셋이 실제 부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이것이 부자가 되겠다는 결단의 첫 번째 효과입니다. 고정형에서 성장형으로의 뇌 패턴 전환. 그리고 이 전환이 망상활성계를 기회 탐색 모드로 바꿉니다. 결단이 뇌에 미치는 두 번째 효과는 도파민 시스템의 재편입니다. 신경전달 물질 도파민은 흔히 쾌락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설명입니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예측 오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즉,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될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MIT 앵그레이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도파민은 목표 지향적 행동을 강화하고 그 목표에 집중하게 만드는 핵심 회로를 형성합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은 그 목표와 관련된 모든 행동에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독서를 할 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할 때, 네트워크를 넓힐 기회를 볼 때, 뇌는 그것을 보상으로 느끼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행동을 유도합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이 도파민 회로의 작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매일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노트에 적는 것을 루틴으로 삼았습니다.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매일 아침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 자체를 보상으로 느끼는 뇌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그의 뇌는 사업 기회를 포착할 때마다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야후 재팬 투자, 알리바바 초기 투자 등 남들이 보지 못한 기회를 연속으로 잡아냈습니다. 이것이 도파민 회로가 만들어낸 실제 부입니다. 이것이 왜 어떤 사람은 성공에 관한 책이 재미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흥미를 못 느끼는지를 설명합니다. 흥미의 차이가 아닙니다. 도파민 회로가 무엇을 보상으로 인식하는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목표 설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편도체의 반응 변화입니다. 편도체는 뇌의 감정 처리 중추이자 위협, 감지 시스템입니다. 가난한 자의 뇌는 돈과 관련된 모든 자극에 편도체가 과잉 반응합니다. 리스크를 보면 먼저 두려움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전두엽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합니다. 결과적으로 기회 앞에서 망설이고 도전을 회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의 정체성이 내면화된 사람의 뇌에서는 같은 리스크 자극에 대해 편도체 반응이 훨씬 약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리스크를 못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처리하는 뇌 회로가 형성된 것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케빈 오크스너 교수는 인지적 재평가 연구를 통해 같은 자극에 대해 해석 방식을 바꾸며 편도체 활성화가 감소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부자의 사고방식을 훈련한다는 것은 바로 이 인지적 재평가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을 아십니까? 해봤어? 현대건설이 조선소 건설 수주를 시도할 때 배를 한 척도 만들어 본 적 없다는 이유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북선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영국으로 날아가 차관을 따냈고 조선소 완공 전에 그리스 선박왕에게 유조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리스크를 회피해야 할 위협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이것이 편도체를 훈련된 방식으로 통제한 사람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이제 실제 적용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뇌과학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해서 당신이 오늘 밤 결단만 하면 내일 아침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신경과 소성은 반복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뇌회로는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서만 강화되고 안정화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걸립니까? 런던 대학교의 필립 파렐리 박사는 새로운 행동이 자동화되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근이 21일이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평균 66일, 사람과 행동에 따라 18일에서 254일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부자의 뇌를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됩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뇌를 어떻게 훈련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구체적 목표 설정입니다. 막연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망상활성계를 활성화하지 못합니다. 뇌는 구체적인 것을 처리합니다. 2027년까지 순자산 5억을 만들겠다처럼 숫자와 시간이 명시된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RAS에게 무엇을 탐색하라고 명령하는 구체적인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매일 아침 그 목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확언처럼 보여도 뇌과학적으로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제프리 코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확언은 위협 상황에서 뇌의 방어 반응을 낮추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것은 뇌의 청각 피지를 자극하고 그 목표를 더 선명하게 각인시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소비하는 정보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뇌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자극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사회적 비교와 결핍감을 자극하는 SNS 피드, 부정적인 뉴스, 성공에 냉소적인 사람들. 이런 환경이 당신의 망상활성계를 부정적 신호 탐색 모드로 고정시킵니다. 대신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담은 책, 인터뷰, 강의에 매일 30분 이상 노출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신경회로를 점진적으로 재편합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결단과 학습만으로는 뇌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이 동반될 때만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heb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발화해야 함께 연결됩니다.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반드시 행동하십시오.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새로운 투자 개념을 공부했다면 그것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메모하십시오. 네트워크를 넓히겠다고 결단했다면 오늘 당장 한 사람에게 연락하십시오. 행동이 뇌를 바꿉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을 단순한 휴식으로 봅니다. 매슈 워커, UC 버클리 교수는 그에 져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가에서 수면 중에 뇌가 낮에 학습한 정보를 정리하고 신경회로를 강화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부자의 뇌를 만들기 위한 훈련은 충분한 수면 없이는 절반도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뇌가 바뀐다고 해서 실제 돈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겠습니다. 뇌의 변화는 기회를 인식하는 능력을 바꿉니다. 기회를 인식하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인과관계입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는 10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은 기회를 포착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주의 집중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망상활성계가 기회 탐색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와이즈먼의 유명한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에게 신문을 주고 안에 사진이 몇 장인지 세게 했습니다. 신문 중간에는 더 이상 세지 마세요. 이 신문 안에는 43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라는 큰 광고가 있었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이 문장을 대부분 놓쳤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발견했습니다. 같은 정보가 있었지만 뇌가 무엇을 보는지가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RAS의 작동 원리이며 부의 결단이 만들어내는 실질적 차이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면 뇌는 세상 어디에서나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연결고리, 지나쳤던 시장의 틈새, 무심히 들었던 대화 속의 사업 아이디어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쳤습니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과 감정이 함께 간다. 의지의 통제 아래에 있는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감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뇌가 따라옵니다. 현실이 따라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십시오. 첫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종이를 꺼내고 구체적 재정 목표를, 숫자와 날짜를 포함해 손으로 쓰십시오. 타이핑이 아닙니다. 손으로 쓰십시오. 뇌과학 연구들은 손으로 쓰는 행위가 단순한 타이핑보다 기억과 각인에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그 목표를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최소 30초, 가능하면 1분 이상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이것이 하루의 RAS를 기회 탐색 모드로 세팅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오늘부터 하루에 최소 30분을 부와 경제, 투자, 사업에 관한 콘텐츠에 투자하십시오. 수동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핵심 내용을 메모하고 당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십시오. 넷째, 오늘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 혹은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에 가까운 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네트워크를 바꾸고 네트워크가 당신의 기회를 바꿉니다. 결단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뇌가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정주영은 소달구지를 팔아 서울로 올라왔고 김범수는 실패 후 다시 책상에 앉았으며 김봉진은 디자이너의 한계를 거부했고 손정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숫자를 먼저 봤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뇌가 기회를 탐색하도록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준비된 자의 뇌는 기회를 기회로 인식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의 눈의 기회는 그냥 지나가는 풍경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멀리치였습니다.